안녕하세요. 김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성의 75% 정도가 평생에 한 번 정도 질염이 걸렸다고 하죠. 약 45% 정도는 2회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질염은 흔한 질환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도 질염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질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원통 모양의 기관으로 자궁과 외부 생식기를 연결하는 통로죠. 우리가 생리를 할 때 혈이 나가는 통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관계 시 남성의 생식기가 삽입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만 때에는 아이가 나오는 길의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한 질은 자궁 안으로 외부에 있는 미생물, 세균, 곰팡이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어벽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나 곰팡이, 세균에 의해서 이 방어벽이 무너졌을 때 염증이 되고 질염이 되는 거죠. 질염이 악화되면 자궁이라든가 골반강 안에까지 염증이 확산되기 때문에 내막염 혹은 골반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염이 걸렸을 때는 빨리 치료하는 것이 향후 병이 깊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과 강 안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질 안에 촉촉하게 점액이 분비되고 있죠. 이 안에 호기성 세균이 풍부한데 그중 젖산균이 많이 풍부하죠. 젖산균은 젖산을 분비해서 질내 환경을 pH 4.5 미만으로 유지하고 이는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병균으로부터 질을 보호하게 되고 내부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호기성 세균이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염증이 되고 감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질염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질염을 4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세균성 질염, 두 번째 칸디다성 질염, 세 번째 트리코모나스 질염, 그 다음에 네 번째 위축성 질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잠깐 보실까요? 세균성 질염은 호기성 세균의 환경이 무너지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세균성 질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는 가드넬라균,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등의 농도가 정상보다 100에서 1000배 정도 높아졌을 때 세균성 질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진균제를 많이 쓰죠. 그리고 칸디다 질염은 곰팡이균으로 질효모균이 감염돼서 발생합니다. 85에서 90% 정도 칸디다 알비칸스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죠. 이거는 곰팡이균의 일종으로서 곰팡이 진균제를 많이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성병으로 인해서 발생하죠. 우리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현모를 가진 기생충인 진현모충에 의해서 발생하고 이는 성관계를 통해서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위축성 질염은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저하되면서 질내 점액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위축성 질염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폐경 환자분들한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질염이 걸렸을 때는 이러한 세균 배양 검사를 해봐서 질염의 원인을 찾아서 그에 따른 치료법을 쓰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한 번만 걸린 게 아니라 질염이 자꾸만 발생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조금은 예외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평생에 한 번 또는 2번 가끔 이렇게 질염이 걸린 분들은 산부인과 가셔서 질염약을 드시면 당연히 완치되지요. 그런 분들은 저희 한의원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염증이 생겨요. 내가 저녁에 부관계만 했다면 염증이 생겨요.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저녁에 조금만 늦게 자도 염증이 생겨요. 내 몸 관리를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부관계만 했다 하면 뒷날 바로 질염이 발생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 질염 치료약을 먹느라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다. 남편이 가까이 오는 것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분이 오셨었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생기는 만성 질염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한방치료가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치료는 어떻게 해서 효과를 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 내의 호기성 세균, 젖산균의 분포가 많아지고 건강해지면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에 대한 면역력이 향상되겠죠. 그래서 질내 호기성 세균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튼튼해지는
한방 질 면역 치료를 하게 됐죠.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2020년도쯤에 한방 부인과 학회에서 우리가 유산균도 질내 젖산균을 건강하게 해주니까 효과적이잖아요. 진균제와 유산균을 단독으로 치료하는 거, 그리고 진균제와 한약을 같이 했을 때, 유산균과 한약을 같이 했을 때, 즉 이 각각의 단독 치료보다 거기에 플러스 한약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았고, 이 분에서 향후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했을 때도 염증에 감촉되는 확률이 훨씬 더 줄었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즉 한약이 질내 면역력을 향상시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만성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질염이 발생하는 분들은 산부인과만 가지 마시고 한방치료로서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질 안에 젖산균이 풍부해야 되니까 유산균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로 저녁에 잘 자고 풍부하게 좋은, 건강에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죠. 담배나 술을 좀 멀리하고 인스턴트를 멀리하는 것, 이것 또한 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도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 스트레스는 내 몸의 신체적인 면역 체계의 교란을 일으켜서 염증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염의 발생률도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번째, 질도 외부 생식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생식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질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세척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우리가 밑에가 더러워서 질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샤워하실 때 샤워기로 밑에 부분을 따뜻하게 온수로 흘려보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질 내부에 손을 직접적으로 넣어서 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질 세정제도 염증 느낌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하지만 이를 매일 사용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 수건으로 살짝 닦고 습한 부분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드라이로 말려주는 거예요. 말려주고 나서 팬티를 입는 거죠. 즉 습한 환경을 피해라 라는 거죠. 습한 환경 피한 것 중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리대, 패드 사용을 주의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 여성분들 중에 생리와 생리 사이 배란 시기 이쯤에 점액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점액이 나오는 것이 너무 싫어, 팬티에 묻는 게 싫어, 더러워 이러셔가지고 라이너를 차고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습해집니다. 그러면서 질염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죠. 생리 시 생리대를 차고 났더니 오히려 질염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생리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생리 시에 생리대는 가급적 외부적인 공기가 잘 소통하는 면 생리대가 가장 좋겠죠. 그게 불편하시면 생리대를 선택할 때 일반적인 화학 생리대보다도 면이 많이 포함된 면 100% 생리대도 나오잖아요. 그런 생리대를 이용하면 질염 발생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가끔 생기는 질염 빨리 산부인과 가서 치료하시고요. 여러 번 생기는 질염 한방치료 받으시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몸관리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미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